미국에서 온 편지, 500억 원의 추가 유산. 할머니는 이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우체부가 그 내용을 엿봤다는 사실을 몰랐다. 비극은 그렇게 시작됐다. 지난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아들 민수의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잃었죠. 할머니는 남은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박영숙 여사가 한국에 추가로 5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숨겨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배달한 우체부 강태식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호기심에 편지 봉투를 살짝 열어봤던 것입니다. 강태식은 그날 저녁 고등학교 동창회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민수를 만났습니다. 술에 취한 강태식은 입이 가벼웠습니다. 야, 민수야. 너희 엄마 대박이더라? 민수는 시큰둥하게 반응했습니다. 이미 엄마와 법정 싸움까지 한 터라 말하기 부끄러웠습니다. 그만하자. 그 얘기는. 하지만 강태식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진짜. 오늘 미국에서 편지 왔는데 500억짜리 부동산이 더 있대.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500억? 응, 건물이랑 땅이랑. 엄청나더라. 민수는 술이 확 깼습니다. 방금 포기한 줄 알았던 유산이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이미 300억을 받았고 이제 500억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최근 법정에서 엄마에게 무릎 꿇으며 용서를 빌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500억이라는 숫자가 그 기억을 지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태식이 민수에게만 말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동창회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조직폭력배와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이상한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험 권유, 투자 상담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전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한 사람들이 할머니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수상한 남자들이 서성였습니다. 할머니가 외출하면 누군가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불안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고려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저 느낌일 뿐이었죠.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슈퍼마켓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을 지나는데 갑자기 검은 승합차가 다가왔습니다. 차문이 열리며 두 명의 남자가 뛰어내렸습니다. 할머니 잠깐 우리랑 같이 갑시다.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재빨리 할머니의 입을 막았습니다. 할머니를 차에 태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야? 경비원 박 씨가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은 당황하여 할머니를 놓고 차에 타서 급히 도망쳤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고마워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경비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번호는 가짜였고 CCTV 영상도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형사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누가 할머니를 노릴 이유가 있나요?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500억 유산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러면 더 위험해질 것 같았습니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최근에 특이한 일 없으셨어요? 아니요. 형사는 할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캐물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또 누가 침입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변호사 정우진에게 전화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편지, 500억 유산, 그리고 어젯밤 납치 시도까지. 정 변호사는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님,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정보가 새나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경호원을 고용하세요. 그리고 잠시 다른 곳으로 피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피신이요? 네, 안전한 곳으로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전문 경호업체에 연락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할머니 옆에 경호원 2명이 붙었습니다.
한편 민수는 또 다른 유혹에 빠져 있었습니다. 50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법정에서 용서를 빌었지만 그건 300억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500억이 더 있다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민수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같은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변호사였습니다. 더 공격적인 변호사였습니다. 제 생각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취하했잖아요. 그건 300억에 대한 것이었죠. 이번엔 새로운 재산 500억입니다. 별개의 사건으로 볼 수 있어요. 민수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이성을 이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소송 준비하죠. 그 소식을 들은 민정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립을 지켰지만 500억이라는 숫자는 그녀의 마음도 흔들었습니다. 민정은 오빠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나도 같이 할래. 내가? 응, 오빠 혼자 다 가져갈 순 없잖아. 그래, 좋아. 같이 하자. 남매는 연합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할머니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기로 했습니다. 최근 납치 시도 사건도 할머니가 과대망 상증에 걸려서 꾸며낸 일이라고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정신과 의사까지 섭외했습니다. 물론 돈을 주고 매수한 의사였습니다. 할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몰랐습니다. 변호사의 권유대로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마련해준 곳은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펜션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곳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호원 2명이 24시간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점차 안정을 찾았습니다. 펜션 주인 김 씨는 60대 여성이었습니다. 할머니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김 씨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은 셋인데 다들 외국에 나가서 연락이 뜸했습니다. 할머니와 비슷한 외로움을 공유했습니다. 할머니, 돈이 많으면 뭐해요? 자식들이 외면하는데? 김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요즘 그 생각뿐이에요. 차라리 돈이 없을 때가 나았어요. 그땐 적어도 순수했으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살 때는 가난했지만 자존심은 있었습니다. 이제는 돈은 있지만 가족도 평화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부러워요. 왜요? 그래도 할머니는 의미 있는 일을 하셨잖아요. 기부도 하시고 재단도 만드시고. 그게 무슨...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못했을 거예요. 할머니는 처음으로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식들도 친척들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일을 낯선 사람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님,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수 씨와 민정 씨가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번엔 뭐래요? 할머님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았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치매라고? 네, 그래서 후견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민수 씨가 후견인이 되겠다는 거죠. 할머니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제가 치매라고요? 말도 안 돼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응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뭔데요? 할머님이 직접 정신과 검사를 받으시는 겁니다. 공실력 있는 대학병원에서요. 그래야겠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500억 유산은 아직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지금 등록하면 또 분쟁이 생길 겁니다. 차라리 전부 기부하시는 건 어떨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정말이세요? 네, 어차피 제가 쓸 돈도 아니에요. 자식들 탐욕만 키울 뿐이고. 할머님, 500억 전부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변호사는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73세 할머니 500억 추가 기부. 총 800억 기부한 성자 할머니. 욕심 없는 할머니의 선택.
전국이 감동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민정은 분노했습니다. 엄마가 미쳤어. 500억을 다 날렸어.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다시는 엄마 얼굴 안 볼 거야. 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 저런 엄마는 엄마가 아니야. 두 남매는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미 기부된 돈을 되돌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펜션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자식들이 분노하는 인터뷰도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영숙아, 내가 제대로 선택한 거지? 그날 밤 할머니는 영숙의 사진을 보며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정말 큰 선물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가족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작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화에 계속됩니다.